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화학 강사 유준형이고요. 자, 오늘 2022 버전 화투를 새롭게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이 첫 영상에서는 쌤이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화투를 잘 배우기 위해서 이 화투부터가 전문 교과예요. 화투를 잘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맛보기 영상이기 때문에 쌤이 수업을 조금만 진행할 건데요. 화학의 매핑이라고 해서 화학의 큰 흐름을 한번 짚어보고요. 화학으로 공부를 주로 하고 왔기 때문에 우린 그동안 여기를 배웠고 화투는 여기를 배울 것이고 이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그려진다. 이런 로직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보세요. 먼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인강 플랫폼은 junchemist.com이라고 하는 이 도메인 주소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페를 쌤이 운영하고 있는데 유준형 화연구소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우리나라 그 이공계의 그 최고의 탑 클래스들이 모여있는 영재학교 그리고 과학고 학생들이 준비생들이 주로 많이 있고요. 주로 이제 입시를 좀 담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일반고 또는 자사고 이공계 애들이 이과 애들이 아주 많이 있는 걸로 내가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나무 등급이래요. 나무 등급이 되게 좋은 거래요. 근데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쌤이 저 연구소에서는 좀 이렇게 교재가 아주 여러분 이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화투 요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네이버 카페야. 네이버 카페고 이게 이제 대문 사진인데요. 이것이 바로 저 연구소의 철학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요거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세요. 이 그림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리스의 사라쿠사 거리에 있는 동상의 이름. 이 동상 옆에는 이렇게 써 있대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봐봐. 이 앞머리가 무성하죠. 그리고 뒷머리가 대머리야. 그러니까 앞에서 잡을 때는 좀 편할 텐데, 싹 지나가면은 좀 어렵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 날개가 있는데요. 이 발해가 날개가 있지, 그치?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쉽게 날아간다는 소리 아니야, 그치? 자, 여러분. 동상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뭐 같아? 에? 자, 이 동상의 이름은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사람 말이죠.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을 아주 많이 바꿀 수 있는 이 기회가 옵니다. 근데 이 기회는 말이죠. 이 아무한테나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이 기회가 보일까요? 바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 준비된 사람만이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말이죠. 이 화투를 공부하는 것도 일종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준비를 잘해서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말이죠. 내가 인터넷 강의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최적의 방법이 될까를 얘기하기 전에 내가 이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걸 내가 늘 얘기하는 건데 이런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4차 산업시대 현재를 포함한 이 4차 산업시대의 교육의 모델이에요. 자, 너네 그 2017년도에 말이죠. 2017년도에 좀 됐지, 그치? 미국에 여러분 IT 기업 이 골드만삭스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여기서 직원을 한 명을 채용을 해요. 그 직원의 이름이 켄쇼예요. 켄쇼. 근데 이 켄쇼는 말이죠. 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AI예요. AI. 여러분 이 AI 켄쇼가 채용이 되고 나서 얘들아 598명의 직원이 하루아침에 해고가 돼요. 자,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요 598명이 한 달 동안 해야 될 일을 요 켄쇼는 이 3분 만에 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익숙한 그런 직업들이
거의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새로 생긴 일자리에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 우리 애기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우리 애기들을 의사를 만들고 싶어. 그럼 의사를 만들고 싶으면 얘들아, 이 의대에 맞는 교육을 시키겠지. 생명과학, 뭐 화학 이런 거, 그치? 수학 이런 거. 그리고 의대를 보냈어. 그러면 의사를 만들었어. 그럼 부모 역할은 끝났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야. 너네 있잖아, 현재 그 가천대가 어디 병원이지? 길병원. 거기에 AI 의사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은, 까먹었네. AI 의사 이름이 왓슨이에요, 왓슨. 들어봤습니까? 네이버 쳐보세요. 이 왓슨이 지금 여러분 AI 의사인데요. 지금 길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만족도가 엄청 높다고 그래요. 환자의 만족도가 되게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생각해보세요. 의사도 AI에 의해서 다 대체가 된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식을 의대를 보내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 모델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로 자발적 공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화투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거야. 여러분들이 봐. 이공계인으로서 내가 스스로 어떤 자발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이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입시를 정말 치열하게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 대학에서 요즘 대학생들 안 놉니다. 취업이 안 돼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정말 빡세게 공부한다고. 그리고 입시를 치열하게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어. 4년 동안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 졸업했어. 취업을 했어. 야, 나 취업했다. 돈 벌었지. 공부 끝났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 앞으로 살아남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컨티니어스 러닝이 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의 모델이 바뀌어야 되고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4차 산업 시대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야, 그치?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내가 1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이 글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그 유진영 쌤이라는 게시판 안에 쏙 들어가면 이 단상이라고 하는 소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상 14번째 4차 산업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를 써놨습니다. 내가 이거 1년 동안 쓴 거야. 1년 동안. 알았어? 내가 물론 나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됐지만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내가 많이 참고해 쓴 거니까요. 정말 이렇게 학습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요 강의를 신청하게 된다면 요 교재가 옵니다. 이게 이제 뉴턴 그림인데요. 이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다른 교재와 약간 차별화가 있죠. 여러분 교재 안의 내용을 잠깐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파트가 있고요. 자, 여러분 필기를 해야 되는 이렇게 블랭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로 이 판서 수업을 합니다. 이 판서를 내가 엄청 쓸 거야.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 쓰면 되는 거야. 알았어? 이것 좀 채워보고요. 그 다음에 유도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가 암기할 사항을 내가 암기해주고, 암기를 정리해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았어? 이게 전기분해서 써보고. 이렇게 내가 판서 수업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필기를 해야 돼요. 알았어? 자, 공부하는 방법이 얘들아, 내가 책을 딱 펴고, 중요한 건 밑줄을 긋고, 형광펜 칠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눈으로 보고 하는 공부인데요. 그것보다도 내가 직접, 학생들이 직접 써보고, 풀어보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그런 경험들을 해봐야지만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 따라서 필기는 목숨 걸고 한다. 어떤 학생들은 말이죠. 내가 농담까지도, 나의 동기부여 멘토도 이 노트에 다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어쨌든 필기를 목숨 걸고 한다. 알겠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서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바로 복습이에요. 복습. 복습. 야, 너네 있잖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예습과 복습이 필요하죠. 근데 예습을 하지 마세요.
봐도 몰라. 하지 마. 복습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컨셉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컨셉을 야, 이렇게 쉽게 설명하느냐 하는가. 그걸 느끼도록 내가 수업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한단 말이야. 근데 그 이해는 말이죠. 내 거지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복습을 해줘야 돼. 알았어? 이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학자가 배울 학자 익힐 습자라고. 이해요? 이 배운다는 건 여러분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이 습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거야. 알았어? 너 학이라는 건 수업을 N시간 들었으면 나만의 공부 시간이 N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걸 먼저 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시간을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남아있는 시간에 뭐 인강이든 학원이든 뭐 과외든 한다고. 그게 공부 잘하는 애의 특성이라고. 너 학원만 막 대떠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 학원의 스케줄을 미어친다. 일단 줄여야 돼. 자기 시간이 공부 시 확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알았지? 너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 유행하잖아.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이 왜 유행했는지 아세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유행을 한 거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50대 50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비중을 조금 높이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습에, 그러니까 복습할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라는 건데, 자, 바로 빽빽입니다. 이 빽빽이. 이 빽빽이가 뭐냐면은, 너네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얘들아, 그 강의 목차의 아래 쭉 내려가면 이 명품 학습 자료라는 것이 유료생들에게 팡 떠요. 그거 보면 얘들아, 내가 이 화투에 대한 좋은 문제를 전국에 가장 최신 문제, 가장 좋은 문제를 내가 거기다가 싹 모아놨어요. 이게 챕터별로 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이 빽빽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용이라는 파일이 있고요. 학생용. 그 다음에 뭐 풀이집이 있습니다. 풀이. 근데 이제 학생용 파일만 얘들아 이게 다운 받아가지고 이 문구점 가세요. 문구점 가서 너네들이 이렇게 이 스프링을 해 이렇게. 그럼 두툼한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봐. 이 습 시간에 뭐 하냐? 복습 시간에 수업을 들었잖아. 그럼 나랑 같이 판서한 거 있지, 그치? 그게 놀랍도록 문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기본 문제가 있고 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친구들은 올림피아드 기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작이나 과학고 친구들은 창의사고력 문제, 실험 탐구, 연립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개념을 익힐 때는 제일 좋은 게 여러분 수능 문제예요. 알겠지? 그래서 하나 팁이 있다면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 먼저 이거 끝낼게. 여러분 이렇게 챕터 1을 그러니까 챕터 1이 끝났어. 그러면 빽빽이 챕터 1을 프린트해서 얘들아 내가 시험 보는 것처럼 쫙 풀어보세요. 그럼 내가 취약한 부분이 다 튀어나와요. 그럼 체크를 해 거기다가. 그 취약한 부분을 추가로 2번 더. 그러니까 빽빽이 이 책을 한 3권 정도를 만드세요. 괜찮아. 책에다가 투자하는 건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책만큼 싼 건 없는 거야. 교재를 만들라고 사든가 하든가. 아니, 이거 안 팝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프린트를 한 3권 만들어서 준비해 놓으라고. 그래서 빽빽이를 다 한다면 완벽하게 소화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화투를 정말 잘한 겁니다. 다른 문제집은 다 풀릴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았어? 이 난이도 면이나 이 퀄리티 면이나 다 그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 빽빽이를 가지고 복습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배운 내용을 빽빽이를 통해서 공부한다. 알겠지? 그리고 하나 팁이 있다면 자 보세요. 너네 했잖아. 예를 들어서 이 개념을 배울 때 말이죠. 이 과학은 개념이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개념만 익히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 기본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가 요 심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념에 기본 문제 하나, 심한 문제 하나를 이 세트화 시켜서 공부한다면 아주 여러분 잘 배울 수 있어요. 잘 하는 거예요. 보통 애들이 이 기본 문제만 풀고 끝났다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요 심한 문제도 같이 세트화 시켜야 되는데 쌤 어떤 문제 좋습니까? 이 빽빽이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자 보세요. 이 빽빽이가 좋다는 게 뭐냐면은 가장 좋은 문제가 이 교과서 문제예요. 이 교과서 문제가
좋고요. 두 번째가 수능 문제입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 수능 문제는 여러분 이 한 해의 수능 문제 만들기 위해서는 200억이 투자가 돼. 그러니까 그것처럼 좋은 문제가 없어. 그래서 개념 익힐 때는 기본 문제 하나, 심화 문제 하는데 이 심한 문제는 수능 문제 아니야. 근데 이것이 수능 문제도 얘들아 그 첫 페이지 두 페이지는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 문제라고. 킬러 문제랑 준킬러 문제 얘기하는 거야. 내가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수능 문제를 다 다루긴 할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한 문제까지 그 세트화 시키면서 공부한다면 이 개념이 잘 까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담할 때 보통 이제 그 한 번 했는데 좀 약하다, 뭔가 불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보통 기본 문제만 설렁설렁 풀어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심한 문제를 같이 유형화 시켜놔야 돼. 그러니까 이 개념이 딱 기억나면 얘들아 이 심한 문제까지 같이 기억이 날 정도로 학습한다면 화투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알았지? 꼭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고요. 자, 됐지? 빽빽이 했고. 그 다음에, 자, 이 무료인강 게시, 너네 그 유료생들에게 이제 오픈되는 무료인강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학습하기 전과 후가 있는데, 이 전에는 너네 그 화학 원을 해야지만이 화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답은 예예요. 근데 특히 이제 화학 원에 1단원이 화학 양론, 보통 이제 교과서는 화학의 기초라고 써 있는데요. 이 화학원의 양론 파트가 잘 돼야지만이 쉽게 말하면 계산하는 화학인데요. 화투는 100% 양론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원에서의 양론 파트가 잘 돼야지만이 이 화투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화학원의 양론 파트가 취약한 친구들은 이거를 보고 와야 돼요. 알겠지? 자, 그리고 이 농도, 용액 들어가면 이 농도를 하는데요. 내가 화투에서도 하겠지만 조금 여러분 깊이 있게 다뤄서 내가 따로 특강을 만들었습니다. 좀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농도의 정의 변환 이런 것이 좀 이렇게 부드럽지 않은 친구들은 요거 기껏해야 이거 뭐 4시간짜리 아니야. 그러니까 딱 보고 시작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한 후에는 유기화학, 그러니까 너네 화원의 애들아 그 화학원의 개정된 교육과정에 유기화학이 있습니다. 그 거창하게 유기화학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서 유기화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원래 유기화학은 여러분 아무튼 되게 차원이 다른 세계인데 아무튼 그 탄수화물 특강을 여러분들이 그 하면은 이 상식이 풍부해져요. 그리고 이제 과학실험 특강은 요거는 나중에 상급 학교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영재학교나 과학부 입시하는 친구들에게 필수인데요. 이것은 이제 자료 분석법, 그래프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과학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학습 전에 요거 보고 필요하다면 학습 후에는 요걸 딱 본다고 한다면 필요하다면 본다면 화투를 아주 퍼펙트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쌤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작인데요. 쌤이 이제 요 개강 영상에서는 책은 없고요. 한번 편하게 여러분 원을 공부하는 친구들 대부분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제 신청하게 된다면 교재가 여러분들 한 3일, 4일 이내에 여러분 출판사에서 출고가 될 건데요. 여러분 출고가 돼서 3, 4일 이전에 받을 수 있을 건데 1장 같은 경우는 물질의 새 상태인데요. 그걸가 명품 학습 재료실에다가 업로드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교재가 오기 전에 공부한다면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칼라로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기다리면 돼요. 알겠죠? 자, 오늘은 진도는 나가진 않을 거고요. 매핑에 대한 얘기를 한번 2페이지로 준비했습니다. 알겠지?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이과는 말이죠. 우리 이과는 여러분 그 공부가 그냥 타고난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올라가면은 이과는 단순해요. 여러분들 이 동선이 딱 정해져 있어요. 도서관, 교실, 도서관, 교실 이게 거의 전부 다야. 그러다가 가끔 실험실, 도서관 이게 거의 전부 다고요. 이과는 할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많지가 않아. 시간이 없다 생각하면 돼. 너는 가끔 이게 대학교 홍보 영상 보면 말이죠. 교수님이 잔디에 딱 앉아있고 말이지,
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뭐 스타벅스 딱 먹으면 보시던 책 들고 있으면서 막 웃는 장면 보이잖아요. 그 다 문과생들이에요. 이과는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 그냥 타고났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과는 얘들 나중에 사회를 가잖아요. 나중에 취업을 하잖아요. 이 정규직이 많아요. 알았지? 자, 그런 얘기는 나중에 수업 중에 해줄게. 일단은 봐. 그 화학이 뭐죠? 화학이 뭐예요? 그치? 물질을 연구한 학문이야. 그치? 들어봤지? 그러니까 물질을 연구하고 자, 물질의 어떤 반응을 스터디하는 분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물질을 말이죠. 이 쪼개고 쪼개면 더 이상 이 쪼갤 수 없는 입자가 있죠. 그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원자. 따라서 화학의 이런 C발점은 바로 원자예요. 원자. C발점이다. 알겠지? 자, 이 원자가 말이죠. 원자가 화학의 출발점인 거야. 여러분 배웠잖아. 화학원에서. 원자의 핵 발견한 과학자는 누구야? 러더퍼드. 전자 발견한 과학자가 톰슨. 그럼 핵 주변에 전자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연구한 과학자가 닐스 보어예요. 근데 전자 배치하죠. 자, 좋아. 원자들이 말이죠. 너 일로 좀 와. 일로 와야 되겠다. 자, 화학 결합을 해요. 그래서 결합. 화학 결합. 케미컬 본드라 부르죠. 그래서 뭘 만드는 거다 같이? 뭘 만들어? 바로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요 물질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케미스트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결합은 여러분 몇 가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온 결합. 들어봤지? 이온 결합이 뭐죠? 금속의 양이온과 이 비금속의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을 얘기하고요. 자, 이온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염이라 부르죠. 또는 이온 화합물, 또는 이온 결정. 다 배웠던 거야. 두 번째 얘들아, 두 번째. 자, 이 결합의 두 번째가 이 공유 결합이에요. 이 공유 결합 뭐죠? 비금속과 비금속 얘들아, 이 전자를 쉐어링한 결합하네, 그치? 예. 그리고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다 같이 분자죠. 분자 결정이라 하기도 하죠. 너 결정이란 말은 얘들아, 이 고체라는 소리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원자 결정. 원자 결정. 얘를 공유 결정이라 부르기도 해.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은 세 번째가 자, 메탈릭 번드죠. 우리 금속 결합이죠. 금속 결합이 뭐죠? 얘는 금속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프리 일렉트론 간의 정전기적 인력이고요. 자, 금속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가 금속 화합물 또는 금속 또는 금속 결정이라 부르는 거야. 똑같은 말이야. 그치? 다 배웠던 거지. 바로 이런 물질이 되는 거야. 이런 물질이 바로 얘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물질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연계. 몇 가지? 무한히? 아니야. 몇 가지? 1100만 종이 있어요. 이 중에서 금속은 잘 봐. 80여 가지밖에 없고요. 요 염, NaCl 같은 거 얘는 3만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원자 결정은 말이죠. 이건 별로 없어. 여러분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밖에 나가면 석영 같은 거, 돌멩이들. 그 다음에 뭐 흑연. 이게 뭐 거의 전부 다야. 자연계에 있는 거. 자, 1100만 종이 물질인데 여기서 99.9%가 누구냐? 분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화학이라는 게 얘들아, 이게 분자의 학문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반화 공부만 알겠지만 분자계도 하면서부터 해가지고 얘들아, 이 분자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양자역학이라 해서. 아무튼 분자가 여러분 제일 중요하다. 분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공유 결합 또한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분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염입니다. 염은 이 3만여 가지밖에 없지만 이게 이제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염이 없으면 안 돼요. 중요한 케미컬이기 때문에 염 또한 중요합니다. 알겠지? 어쨌든 물질은 이런 것이다. 알겠어? 자, 그러면 이 물질은 말이죠. 물질은 상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고체, 액체, 기체가 있죠. 근데 한 번 고체면 영원한 고체입니까? 한 번 액체면 영원한 액체? 아니죠.
그 상태가 변화되지, 그치? 이 상태가 변화되는데 그 상태 변화 원인이 바로 온도하고 압력이에요. 이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바로 기체부터 쓸게요. 왜? 기체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고체, 그 다음에 액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요 기체, 액체, 고체 상태가 세 가지인데 이것 말이 서로 공존도 가능해요. 끓이거나 녹이면 서로 공존이 가능한데 공존된 상태를 상평형이라 불러요. 나중에 배울 거야. 그리고 이 고체, 기체, 액체를 말이죠. 균일하게 혼합을 해요. 균일하게 혼합을 하면 균일 혼합물이라 부르는데요. 이 균일 혼합물을 다르게 말하면 다 같이 그렇지 용액이에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를 배우고 나서 솔루션 용액을 배우는 거야. 얘들아 이게 화학의 절반이란다.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물질 파트라고 그래. 물질. 너네 그 물리를 배운 친구도 알겠지만 그 물리는 세 가지 파트로 돼 있죠. 역학이라는 세계가 있고 이 전자학이라는 세계가 있고 이 파동이라는 세계가 있죠. 화학은 크게 두 가지. 물질 세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반응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이게 반응이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가면 알겠지만 일반 화학이라고 해서 얘들아 한 학기에는 물질 파트를 배우고요. 두 번째 학기에는 반응을 배우는 거야. 반응. 알겠지? 이 반응이 뭐냐면은 이런 거야. 봐. 이 갈증이 나네. 그리고 화학원은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배웠는지를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봐야 돼. 봐. 원자가 결합을 해서 A라는 물질을 만들었어. 그리고 B라는 물질을 만들었어. 그럼 이들이 얘들아 어떤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요. 예? 그때 이게 이 반응에 대한 얘기야. 근데 반응이 화학 변화인 거 알죠? 다 배웠던 거다 알지? 화학 변화가 화학 반응이야. 그러니까 물리 변화, 화학 변화가 있잖아. 이 물리 변화, 화학 변화의 결정적 차이가 성질 변화 유무죠. 이때 화학 변화가 성질에 변하는 건데 화학 변화가 화학 반응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근데 화학 반응의 양대 산맥이 자 너무너무 중요해. 손이 떨리려고 그래. 바로 중화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 산화, 이 환원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반응의 핵심이에요. 핵심. 쌤 앙금생성 반응은요? 그런 거 연소 반응은요? 그런 거 안 나와. 연소 반응이 저거잖아. 이 산화는 반응이잖아. 어쨌든 반응의 양대 산맥이 바로 이것이다. 이 정말 중요해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그리고 봐. 지금 현재 결합을 해서 물질이 만들어진 거 아니야? 예? 근데 이 물질이 반응을 해서 새로 이제 물질 만들어지잖아. 그치? 근데 이게 반응을 할 때 얘들아 이 반응의 빠르기가 있어요. 이 반응의 빠르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자 반응 속도라 불러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뭐도 배우냐면은 이 반응 속도를 배우는 거야. 이 반응 속도를 배우고 나서 얘들아 바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 진짜 되게 중요해 이거. 뭐 배울까요? 이 정반응의 빠르기와 역반응의 빠르기 같을 때 그때가 화학 평형을 배우는 거야. 화학 평형. 이 화학 평형을 배워야지만이 이 평형의 컨셉을 가지고 이 중화 반응과 산화하는 반응을 마구마구 흔들어요. 평형 컨셉으로. 자, 또 한 가지는 봐. 결합을 통해서 물질이 만들어졌잖아. 그치? 근데 물질이 얘들아 존나 많잖아. 자, 물질이 많잖아요. 쌤이 가끔 이렇게 비속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이제 쌤은 개인적으로 욕을 못하는 사람이야. 진짜야. 욕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쓰는 이유가 어디냐? 쓰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졸 때. 졸라고 했잖아 지금. 두 번째가 중요한 거를 암기할 때. 그때 내가 빡 써요. 이 신발 이런 거. 신발, 슈즈 이렇게 씁니다. 알겠지? 그래서 너네 엄마한테 가서 유정호 선생님 욕쟁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내가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해마라는 파트가 있어. 대뇌에. 거기에 있는 컨셉을 빡 꽂히기 위해서 내가 쓰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했지? 봐.
이 물질을 연구하는 게 케미스트리잖아, 그치? 근데 물질이 얘들아,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나도 이게 이 살덩어리가 이게 다 이게 물질이야. 그러니까 에너지란 이름으로 물질이 잠시 모였다가 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별거 아니야. 자, 분다. 이 물질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화학 반응을 할 때 에너지의 출입이 따라요. 그래서 화학 반응과 이 에너지의 출입을 연구하는 분야를 열화학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반응의 도입부에 열화학을 배워요. 너 일로 좀 와. 열화학.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열화학이 뭐라고 그랬지? 화학 반응과 에너지 출입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그거는 어디까지나 화투 컨셉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화학 들어가면, 내가 일반화학 기본 심화를 가리키는데 일반화학 들어가면 열화학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열역학은 반응계와 비반응계가 있는데요. 반응계에서 열역학을 열화학이라 부르는데요. 자, 포기하시고요. 자, 열화학을 배워. 일단은 여기서 뭘 배우냐면 얘들아, 엔탈피를 배워요. 엔탈피. H라고, 에너지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엔트로피 들어봤습니까? 이거 S라 표현하고요. 그리고 너무 중요해서 내가 진짜 빨간색 너네 깁스의 자유에너지 들어봤습니까? 너무 중요해. 이거 G라고 표현하는데요. 깁스의 자유에너지 가지고 뭐 하냐면 얘들아, 얘는 반응의 자발성을 따져요. 대학 교수님들이 정말 사랑하는 단어야. 깁스의 자유에너지. 나중에 일반화학에서 배웁니다. 고등부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빠졌어요. 원래 있었다가 아쉽게도. 이게 빠지는 바람에 이 고등부 화투를 말이죠. 이 반쪽 화학이 됐어. 진짜. 이거 일반화학 배우는 친구들은 내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어쨌든 이걸 배우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바로 이 중화 반응과 이거를 막 흔들어요. 연력학적 관점에서 반응을 설명을 해요. 그게 바로 대박이에요, 대박. 참고로 말하면 이게 정통화학이야. 끝난 거야.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 올라가면 이게 물질 파트를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알겠지? 여기서 말이죠. 내가 되게 러프하게 얘기한 건데요. 내가 화학원 얘기를 잠깐 해볼게. 화학원에서 얘들아 그 원자된 얘기를 하지, 그치? 원자의 핵발견 과학자가 러더퍼드, 전자 톰슨. 그 다음에 전자가 어떻게 있는지를 고민한 사람이 닐스 보어죠. 화학의 아버지라고 내가 불렀죠. 너 닐스 보어의 스승이 러더퍼드예요. 러더퍼드의 스승이 전자 발견한 톰슨이에요. 톰슨의 제자 7명이 노벨상 타요. 그 중에 한 명이 러더퍼드야. 에스터, 윌슨, 다큘라, 톰슨의 친아들 톰슨. 러더퍼드. 러더퍼드의 제자 11명이 노벨상 타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닐스 보어예요. 어쨌든 너네 그 노벨 수상자들의 공통점은 스승이 노벨 수상자야. 대박이죠.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참 행운인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봤을 때 얘들아 공통점은 그 스승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원자의 그 주기성도 얘기했죠. 원자 반지름, 이온 에너지 등등 주기성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결합을 배웠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온 결합, 공유, 금속 결합 배웠고요. 그들이 만드는 물질 또한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 분자의 구조 그리기가 정말 중요했죠. 그러니까 화학원에서는 말이죠. 여기까지 딱 진행한 거고요. 화학원에서 요 두 개를 간단하게 이 맛만 보고 끝난 게 화학원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원은 내용이 별로 없어, 사실은. 근데 화투는 연결해서 얘들아 바로 상평형, 기체, 고체, 액체 상평형을 배우고요. 이들을 골고루 섞어서 용액을 배우죠. 용액에서는 나중에 하겠지만 총괄성이라는 걸 배웁니다. 총괄성이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열화학을 배우면서 자, 여러분 그 반응열도 배우고 막 그러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이걸로 배우면서 이 두 개를 흔들어 버리고 요걸 배우고 화투는 딱 끝납니다. 물론 이거는 배우지 않습니다. 내가 이 화투 종강하는 날 여러분들에게 이걸 다시 한번 언급할 거야. 그리고 살을 붙일 거야. 그러면 뭐 눈물이 나요. 막, 와, 이게 진짜 화학이 뭐 유기체 같아.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놈들이 내 수업을 제일 싫어하죠. 왜? 계속 하나로 땡겨 내가. 이걸 아직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일반화학 가면은 그 진수를 보여줍니다. 알겠지?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화학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단언컨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중화 반응이 산염기 반응이라 부르는데요. 이 산염기 반응이 제일 어려워요. 그 대학 올라가면 참고 문헌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 교수들이 어려워서 다 안 쓰려고 그래. 중화 반응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연력학이 잘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화학 평형. 그러니까 연력학 컨셉을 베이스로 한 화학 평형이 잘 돼 있어야지만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준에서는 이 화투에서도 물론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좀 못 느껴요. 1번화 가야지 좀 느끼는데요. 어쨌든 그거를 덜 느끼기 위해서는 이 화투가 탄탄하면 됩니다. 화투가 탄탄하면 여러분 이 중화 반응을 쉽게 아주 어트랙티브한 파트라고 느끼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질문 없겠지? 자, 일단은 다음 시간부터 얘들아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알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투부터는 전문 교과입니다. 알겠죠? 자, 이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러분들이 이 화투를 접목합시다. 알겠죠? I stop here. See you next time.